어제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표결이 예정돼 있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국회가 공전되면서 사실상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정치 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과 직접 만나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강유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구독자가 50만에 가깝다고. 아직 안 됐습니다. 가깝다고. 예, 네. 가깝습니다. 네, 예, 네, 네, 네. 48만 이제 맞습니다. 넘었고요. 네. 예,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당선되시고 한 2달 정도 지난 건가요?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쵸. 2달 네. 조금 넘었는데. 네, 어떠세요? 제가 당선돼서 잠깐 쉬겠다고 홍천에 도착하자마자 원내대변인 됐으니까 네. 내일 원내대표단 만나야 하니 저녁 약속이다라고 해서 도착하자마자 다시 짐 싸가지고 와서 네. 지금까지 휴일 없이 일하고 있는 거 보니까 와. 어느새 2달 넘었구나 싶네요. 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금, 금. 맞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고 네. 어제 노종면 의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일하는 국회 이러지만 이렇게 24시간 필리버스터까지 해야 되는 줄은 몰랐다. 맞아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오늘 아침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국민의힘이 다시 들어오기로 한 건가요? 김병주 의원 사과 없이도?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죠. 네. 지금 어제부터 우리 당 그리고 원내 입장은 사실상 2시 국회 시작해야 하는데 네. 의장실 점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점거하고 의장이 나올 수 없도록 1시간 반 넘게 지연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지연이 그 다음에 대정부 질문을 들어갔는데 네. 국힘의 첫 번째 주자인 김승수 의원이 질문만 12분을 썼어요. 그런데 네. 거의 단답형 질문으로. 네. 근데 이 대정부 질문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과 대답 포함한 12분이 아니잖아요. 네. 12분을 질문에 쪼개서 쓴 겁니다. 그리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한 질문당 거의 4, 5분씩 했기 때문에 네. 김승수 의원 질의가 벌써 질의응답 필리버스터였어요. 1시간을 사실상. 넘게 끌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상 이게 파행을 목적에 둔 본회의 참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계속해서 박수를 치고 소란스럽게 고함을 치고 그리고 그걸 발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계속 끼어들었어요. 네. 그런데 김병주 의원께서 발언을 하고 질의할 때에는 신원식 장관의 대답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서로 그 앞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얘기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까지 이건 뭐냐면 아마 유튜브에서 요새 영상 다 찾아보시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네네네. 대정부 질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질의응답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조용히 듣는 게 바로 국회법이 표기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의도적으로 좀 의사방해를 했고 하지만 의장이 우원식 의장에서 부의장으로 네. 주호영 부의장으로 바뀌고 나서 아주 나약한 제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소란이 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한미일 동맹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지금 문제의 소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 걸릴 수 있는 말을 오히려 기다려서 파행을 노렸던 거지. 네. 그게 정상적인 본회의 진행을 하려다가 진짜 말실수가 있어서 네. 이로 인해서 정회를 했다 보기 어렵다. 심지어 어제 주호영 부의장과 추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는 게 잡히지도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좀 의도적인 정회가 아니었을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행 전략을 아예 의총을 통해서 네. 작정을 하고 들어와서 일정 정도의 소란 행위가 있다가 김병주 의원의 뭐 정신 나간 소리다라는 발언 하나를 딱 문제 삼아 가지고 정회
해서 계속 그 파행으로 네. 끌어버리는 네, 이게 뭐. 사실은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총회에서 그 의결됐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지만 분명히 파행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닐 거다. 네. 바로 사과를 하고 속개를 했어도 예. 또 아마 비슷한 또 말로 어떤 상황으로 좀 문제를 만들어서 저는 그 앞에 과정 전체가 네. 변칙성 필리버스터라고 봤던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쪽에서 논평하기를 김병조 의원의 사과 없이는 본회의 입장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방위 전체회의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입장을 바꿔서 다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게 어제 검사 탄핵안 4건이 가결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편했다라고 받아들여요. 네. 부정했다라기보다. 근데 이번에 오늘도 가능성이 그 대정부 질의 이전에 네. 안건의 순서를 바꿔서 최혜병 사건이 최혜병 특검이 먼저 안건으로 상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사실 국민의힘의 목표는 이 상정을 결렬시키는 거 아닙니까? 상정 안 되게 하는 예, 거니까요. 예. 근데 그 방법에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건 제 판단입니다만 지나치게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야 하는 것인가라는 예, 제 예. 스스로 의혹이 들 정도로 네. 이걸 어떤 식으로 지연 전략이라기보다 마치 이게 누군가에게 굉장히 강한 어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반대하는 모습을 혹은 지연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안 들어오냐 아니면 들어와서 반대하느냐 네. 뭐 이런 어떤 입장을 취할 때 그 전략 차이라고 보지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잠시 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다시 이제 개회를 하게 되는데요. 뭐 어디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까? 대정부 질문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건가요? 대정부 질의는 24시가 지나면 자동 종료됩니다. 네. 이건 안건하고 좀 달라서요. 네. 그러니까 어제 대정부 질의는 끝난 거죠. 네. 끝난 게 되고 오늘 이제 경제 분야 네. 이제 대정부 질의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진행이 되거나 네. 아니면 먼저 안건을 올리고 네. 그 이후에 진행이 되거나 만약에 이후에 진행이 된다면 네. 필리버스터를 내고했기 때문에 네.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대정부 질의는 자연히 24시간을 지나서 예. 12시를 지나서 두 번째 대정부 질의도 없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원내 대표 간 협상을 통해서 대정부 질문을 먼저 할지 아니면 저기 뭡니까 그 의안 상정을 먼저 할지 이 길이 좀 선택지가 남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아마, 최혜병 특검법을 먼저 네. 하기로 하면 네. 대정부 질문이 네.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짐작은 하실 거예요. 이게 협의가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좀 의장님의 그 의사 결정이 네.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어제 제가 파행 전략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말 속에 포함된 거는 협의해서 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올리자가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네네. 무조건 올리지 네. 않겠다, 무조건 예. 거부하겠다, 반대하겠다라고 예. 한다면 이 최혜병 특검법이 왜 통과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 탄핵 소추 청원이 100만을 넘었는지 네. 이 민심을 우리 당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만큼 아마 의장님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큰 틀로 좀 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원식 의장의 어떤 결단에 따라서 어떤 것이 먼저 될지 순번이 정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에서 의장님한테 저는 좀 읍소리도 하고 싶은데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전향적인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네. 큰 역사적 흐름 속에 제가 의장님이 그 의장 선거 나왔을 때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나요. 어떤 일이든 민심을 얻고 가야 되지. 네. 당론으로만 가는 거는 자칫하면 네. 민심에 있어서 오히려 어허. 상처를 줄 수 있다.
근데 최혜병 특검에 관해서만큼은 과거 굉장히 많은 분들, 과거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여기도 여론조사 그 공표해야 되나요? 네네. 아니 필요 없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한 70% 가까운 네. 국민들이 찬성을 했고, 게다가 지금은 이렇게 100만이 넘는 분들이 지금 기다려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 10분씩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15분씩 예. 기다리면서 청원할 정도면 네. 그 민심이라는 게 이미 좀 입증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예. 좀 간곡히 예. 네, 이건 오늘 꼭 상정이 돼야 하는. 그러니까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면 내일이라도 네. 상정이 돼야 하는 사실상 법안이다. 네.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좀 포기한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네. 일단 최혜병 특검법을 먼저 상정하지 않으면 또 파행돼서 오늘 또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법안부터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대정부 질문하는 것이 맞다. 네, 일단 이게 이제 민주당 원내 네, 원내 저의 의견이기도 예.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네네. 가장 좀 옳은 네.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후 2시에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는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국민청원이 오전 10시 29분 27분 55초죠. 제가 깜빡했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9분 55초. 10시 29분 55초에 100만 달성을 했고요. 지금 100만 6,111명이 청원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도 140만 명이 청원한 바 있다.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140만이 넘으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궁금해질 정도인데요. 사실은 총선이 민심의 결과였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 쇄신하겠다, 네. 인적 쇄신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낙천 인사들을 오히려 주요한 자신의 측근 인사들로 기용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은근슬쩍 국무총리 어제 또 봤잖아요. 한덕수 총리도 네, 아직 다른 분으로 현직이세요. 바뀐다고 했는데 말이 좋아 유임이지. 어제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드디어 뵙는구나 싶으면서도 어떻게 3년 내내 하지만 우리가 한덕수 총리가 정말 모든 일들을 잘 해내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좀 그게 현재 정부의 난맥상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도 이번에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에서도 등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사람이고, 사실 최혜병 특검이 출발하게 된 이유도 뭡니까?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을 묻지 않았는데 이게 윤 정부의 기조인 거죠. 그래서 이 민심을 첫 번째 일단은 듣지 않았던 점, 네. 그게 결국은 총선으로 나타나는데 또 무시했고요. 불통이고요. 100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뭐 140만 아니잖아라고 뭉개다가 네. 140만 넘고 나서는 또 이제 왜곡된 조작이다 내지는 유도된 조작이다라고 네. 할 수 있겠죠. 충분히. 네. 그러나 그렇게 말로 넘길 상황이 아니다. 진짜 저는 아까 29분 55초라는 것도 매우 상징적으로 느껴지는 게 지금 윤 정부의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12시가 폭발할 타임이면 거의 11시 59분 55초인데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르진 않겠죠. 애써 외면하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상 지금 뭐 이렇게 타오르는 민심을 사실 저는 이제 100만 개의 촛불이 켜졌다. 물론 이제 거리에서 켜진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얼마까지 더 확대될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게 몇 만까지 간다고 예측하십니까? 그런 예측은 쉽사리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지금 어쨌든 원래 5만 명만 청원이 넘으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청원 소위에서 다루게 되어 있잖아요. 또 청원 소위의 위원장이 김용민 의원이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법사위를 거쳐서 그 안에서 또 입법청문회와 비슷하게 네. 이 탄핵 심사와에 결부될 만한 사항이 있는가 5가지 그 위법한 사항을 일테면은 올린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종의 법사위 안에서의 청문회 내진 조사를 거쳐서 네. 그 다음에 이게 단순한 민심의 어떤 불만이 아니라 실제로 위법한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가면은 정말 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 네.
의원님 사실 오늘 오전에 갑자기 권성동 의원이 네.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난 최혜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박균택 의원께서 임성근 사단장을 향해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씨를 아느냐라고 이제 추궁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뒤이어서 바로 그 JTBC 보도로 단톡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톡방이 공작에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권성동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요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의혹에 대해서 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운영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네. 그 회고록 관련 부분에서도 유도된 왜곡된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왜곡이라는 성명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사실이고 뭐가 왜곡된 건지를 대차대조표를 못 내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약간 불리한 상황에 음모론 내지는 여기에 어떤 훨씬 더 큰 유도된 부분이 있다. 네. 조작되었다. 네. 지금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았는데 네. 조작되고 공작된 거라고 얘기를 네, 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준 사람은 떳떳하게 카메라 앞에 서고 네. 하지만 그분은 지금 소송이 몇 개 걸려 있어요. 네. 몇 개 걸려 있는데 기록물 아직 번호도 없는데 기록물이라 권익위에서는 종결 처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포장도 안 뜯고 보관하고 있다면서 또 기록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순을 계속해서 일종의 조작이다, 공작이다라는 논리로 엎으려고 하는데 이게 덮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짧은 단말만 이야기로 그치지 예. 않을까 싶어요. 이 단톡방과 관련된 것도 사실은 공작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공작이 아님이 곧 드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네. 이 전체 큰 진실, 그러니까 최혜병 수사에 있어서 예. 대통령실로 의혹이 가고 있는데 네. 수사를 외압을 하고 있는 건지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리고 왜 임성근 일사단장을 왜 빼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의혹을 덮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오늘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더 팔로우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제 어제 보고가 됐는데요. 이원석 총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 막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뭐 빗발치고 있습니다. 뭐 전직 검찰총장들 그리고 오늘 뭐 보수 언론들 뭐 일제히 나서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이 시기에 검사 탄핵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좀 이원석 검찰총장은 좀 안타깝습니다. 수사권 지휘에 대해서 네. 과거와 다르니 이제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권 지휘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라고 했으나 제대로 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어제 말도 좀 모순이 있죠.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 대신하려 한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탄핵 발의했지 재판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다른 겁니다. 탄핵 발의는 입법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고요. 네. 왜 거기까지 가게 되었느냐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도를 살펴봐야 하는데 아무도 어떤 법도 어떤 체계도 검사에게만큼은 적용이 안 되더라. 자, 그렇다면 입법부에서라도 비위 사실이 의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탄핵 심판 과정을 거치자라고 해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목들도 상당히 의혹이 되고 있는 탄핵 대상이 될 만한 제목들도 뭐 개인정보 유출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피의자를 일종의 뭐 그 어떤 상황들을 제공해서 필요한 어떤 모해교사죄로 위증죄로 이제 모해위증죄로 갈 수도 있을 그런 상황들을 연출한다라거나 뭐 심지어 공공시설에 뭐 분뇨로 이제 오염을 시킨다거나 정말 그러니까 품위유지 공무원의 품위유지 조항에도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공소권 기소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자유로웠던 게 아닌가. 그러므로 이거는 탄핵을 저희가
선언하고 선포한 게 아니라 네. 탄핵 심판을 이를테면 의뢰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자체를 예. 사법 분야라고 묻는다는 건 검찰총장으로서 삼권 분리 모르지 않으실 텐데, 그리고 검찰은 행정부의 하위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잘못하면 입법부에서 묻는 건 당연한 건데 예. 좀 오히려 이런 논평이 참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사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연어 술판 회유 의혹이 이제 불거졌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현장 조사 가서 수원구치소에 가가지고 출정 기록을 요구했는데 뭐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방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국민적 판단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법사위에서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면 네. 많은 분들이 검사를 탄핵 발의했대까지만 네. 알고 계시지만 예.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이 예. 어떤 식의 의혹이 있는지, 예. 어떤 식의 잘못을 한 정황들이 있는지를 예. 의원들이 따져 묻게 되고 예. 그걸 판단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검사 탄핵을 발의하기 전에 실제로 국회 법사위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측면도 있는 그것도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크죠. 예, 그 자체가 사실은 입법청문회하고 맞습니다. 같은 네네네. 효력 또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네네네네. 때문에 실제로 해당 네. 검사가 국회에 출석해서 어떤 맞습니다. 증언을 하는지 네. 그걸 국민들이 함께 봐야 되는 지켜보면서 거죠. 맞습니다. 참과 거짓을 판단할 네. 수 있는 어떤 네. 기준이 될 수 네네.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판단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이제 100만이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을 한 것인데요.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90만을 넘었다. 대통령실 입장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 얘기하고 함께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는 한 사실상 탄핵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위배되지 않으면 탄핵은 불가하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떳떳하다면 모든 특검을 네. 거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죄가 없으면 특검 거부할 필요 없다라는 것처럼 네. 특히 당신과 관련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김건희 특검법은 그 배우자인 아내와 관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그 800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정황들이 대통령실의 어떤 특별한 VIP와 관련된 문제 아닐까라는 의혹을 지금 해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특검을 통해서 네. 법적으로 아무런 위법한 상황이 없었다, 네. 입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네네.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법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해봐야 나오는 그러니까 건데. 그걸 못하게 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그렇죠. 거죠. 조사해서 뭐 확인이 되면, 떳떳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확인하면 되는데 그 자체를 지금 막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 네. 인상을 주기 때문에 네, 네. 국민적 의혹은 점점 맞습니다. 더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경우에 지금 미리 어제 그냥 서둘러서 자진 사퇴를 해버린 건데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그 원내 대책 차원에서는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탄핵은 사실상 불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는 맞습니다. 건데요. 네.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근데 국정조사로 국정조사는 다른 거 아닙니까? 상임위 차원의 조사하고는? 국정조사가 지금 아마 오늘이나 혹은 내일 또 이제 약간 이 또 부분에 대해서 예. 통과시켜서 우리가 예. 이 특검 사국조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방통위의 여러 가지 편법 그리고 위법 행위들에 예. 대한 국정조사가 될 텐데요. 방송장악 맞습니다.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맞습니다. 요구한다. 예. 네, 어제 기자회견했던 그 네,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냥 쉽사리 그 자리에서 그냥 집어 던지고 네. 도주를 한다고 할지언정 예. 내지는 주랭랑을 쳐도 예. 그냥 그렇게 숨어 있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저희가 탄핵을 했던 이유 그리고 그 전에 사퇴할 걸 짐작하면서도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주 헌법에 대해서 중대한 위배 사항이 있거나 두 번째는 반복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걸 면밀히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2번 똑같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위중한 헌법적인 어떤 여러 요소들을 침해하고 있고 그 현행법적인 부분도 침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의적인 유권 해석부터 게다가 두 번째는 반복이 되고 있는 게 이미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좀 기대했던 바가 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국정조사를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죠. 국정조사를 네. 병행함으로써 아하. 이 과정에서 아까 마찬가지로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국정조사에 임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막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데 지금 청문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도 있고요. 특검법도 있고 이게 지금 동시다발로 막 다 돌아가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네네. 아. 그걸 약간 한꺼번에 의제가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의제는 간단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최혜병 네. 특검 이렇게 큰 2가지 김건희 네. 특검, 최혜병 특검이 있고요. 네. 한동훈 특검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 당의 의제는 아니죠. 아, 네, 저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발의를 하게 된다면 예. 저희가 그 말 그대로 우군의 예. 관점에서 네. 같이 동반할 수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좀 이렇게 눈앞에 쌓여 있는 이 2가지 예, 문제고요. 예, 예. 그래서 4가지 이제 국정조사를 병행해 가면서 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최혜병 역시도 사건 역시도 네. 그 죽음에 관련해서 국정조사 동시에 가고 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가는 방안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의원님, 그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고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초 제기했던 교섭단체,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그 특검 추천 권한을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조국혁신당의 입장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인가요? 뭐 그렇게 수정안을 낸다면 네. 뭐 그것도 고려해볼 뭐 의향이 있겠죠. 아, 민주당도?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네. 이게 뭐냐 저희는 일단 이 특검법을 네.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해서 네. 일주기가 오기 전에 예. 조금이라도 진실에 가깝게 가는 게 가장 큰 목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 한동훈 씨조차도 수정안을 네. 지금이라도 당내 자신을 지지하는 한 10명 네. 정도 되는 안팎의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10명 정도의 의원들이 네. 수정안을 제시하면 그것도 토론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까지 지도부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통과가 중요한 것이지 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분명히 국민의힘은 그런 면에서도 또 어딘가 또 네. 약간 트집을 잡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이제 17명의 현역 의원들이 네.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그런 좀 신호가 잡힙니까? 우리가 이런 수정안을 좀 내보겠다 이런 시그널이 있어요? 그렇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전혀 없나요? 그 출마의 변을 밝히는 날 당장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지만 예. 그 다음 날 바로 사실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또 말을 좀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 주시면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아주 거기에 예.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무 얘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사실상 이게 그냥 레토릭에 불과했다. 정치적 맞습니다. 수사였다. 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최혜병 특검법을 무슨 수용하겠다라는 태도는 그냥 정치적 수사였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과 어느 정도 각을 세워야 한동훈 후보의 나름의 그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일종의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나쁜 말로 하자면 포장지 가리가 아니었을까. 포장지 가리. 네, 예. 그러니까 내용은 같지만 예. 포장지를 바꾸면 되게 산뜻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내용은 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은 한 몸이고 사실상 한동훈은 큰 차이 없다고. 큰 차이 없다. 보여집니다. 포장지 가리에 네네. 불과하다. 이제 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없으면 일단 민주당 안으로 갑니까? 아니 오늘이잖아요. 네, 바로. 오늘인데요. 뭐 저희는 네. 오늘 안에 네. 이걸 상정하고 네, 일단 내일까지는 상정을 의결하는 하고, 겁니다. 네, 네네. 상정하고 이걸로 내일 의결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네. 하게 되면 보름 후에, 네. 예, 그게 7월 19일 이전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19일 이전이 돼야 하죠. 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19일 이전에 네. 대통령실의 태도나 혹은 입장을 촉구할 겁니다. 계속해서. 네,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의 결단이 남은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부담을 안 느끼면 대통령실이 아니죠. 두 번째 넘어온 네. 이 법안에 대해서 네. 또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다. 그건 진짜 민심에 대한 둔감증을 넘어서서 민심에 대한 침해성이라고까지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겠죠. 거부권 행사 안 할까요? 뭐 안 하면 좋고요. 뭐 하면 그 무게를 여당과 대통령실이 고스란히 받아서 느껴야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7월 19일을 역산하게 되면 오늘은 반드시 국회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날이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봐야 상정돼야 됩니까? 됩니다. 오늘 반드시 상정이 돼야 네, 되고 네. 오늘 상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정이 안 되면 내일이라도 해야죠. 일단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네. 어떻게든 한다라는 7월 4일에 끝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4일 전에 어떻게든 상정한다가 저희 민주당의 목표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거부권 행사할 게 뻔한데 네. 왜 그렇게 상정에 애를 쓰느냐, 의결에 애를 쓰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이 정부가 얼마나 불통이고 그리고 한 개인의 그 죽음에 대해서 몰인정한지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의 책임만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태가 있을까. 네. 그런 점에서 정말 그 무게감을 계속 높이는 과정이 바로 이 법안에 관련한 특검법에 관련한 의결 과정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정치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거부권 행사할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대통령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하면 또 다음 고비를 준비해서 그럼요.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정치의 역할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여쭤봤던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석 달짜리였고요. 김홍일 위원장은 6개월짜리입니다. 장관이거든요. 이렇게 가벼운 자리였습니까?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오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권익위원장 하면서 휴가 중에 방통위원장 네. 임명 동의를 준비했던 인사청문회 준비했던 이거는 분이죠? 제 짐작입니다만 네. 왜 오기 싫었겠습니까? 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뚜렷했던 거예요. 오히려 네. 자유롭게 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존해주는 원래의 설립 취지에 맞는 일을 했다면 뭐 권익위나 방통위나 왜 오기 싫었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우습습니까? 두 사람이 앉아서 의결을 하고 두 사람이 앉아서 방송들을 장악해 가고 있는 정말 과거엔 사람들 꼴이라도 갖춰서 했잖아요. 다 인원수 채워서. 네. 지금은 인권위, 권익위, 지금 방통위 모든 독립성 있는 기구들이 전부 다 형해화돼 버렸거든요. 네. 이제 그걸 하라니 아마 본인도 참담해서 네. 좀 계속 안 하려고 하다가 왔는데 이번에 과방위 그에서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정말 오히려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김홍일이라는 사람은. 네. 그런 점에서 그걸 보여준 것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만약에 누군가 새로 온다고 할지언정 또 목적성 인사일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유력하다라는 게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이제 대체적인 보도인데요. 이진숙 전 사장이 후보로 오면 민주당은 뭐 인사청문 준비 잘하면 될까요? 그게 예. 인사청문회 준비를 잘하면 되는 건 1차적 얘기지만 네. 너무 이건 국민적인 손해에 우리나라의 여러 이제 정말 피땀 흘려 만든 위원회들, 독립된 위원회들이 정말 어디까지 망가질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상처가 커지는 순간 아닐까 싶어요. 이진숙 기자 출신이죠. 네. 근데 그 세월호 과정에서 어떤 일 했는지 모두가 다 기억을 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 시절 MBC 장악에 있어서 가장 선봉에 섰던 분 아닙니까? 네, MBC 민영화의 네, 비밀 MBC 녹취가 드러났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과정을 경험했다는 이유로 예. 저는 지금 가장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과거에 유물이 되었던 적폐의 이름들이 현역으로 자꾸 돌아온다라는 것도 너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네. 정말 스트레스 받고 계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적어도 저 단계는 우리 역사가 예. 우리 민주주의 과정이 지나왔고 그래도 정말 역사학자들 말처럼 경사진 비탈로처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발로 누가 찬 것처럼 굴러 떨어져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걸 이번에도 또 잘못하면 그런 그 기시감을 다시 느끼실 텐데 이건 청문회 문제라기보다 또 어떤 식의 권한을 남용하고 네. 또 위법 편파적, 네. 편법적 그리고 예. 거의 초헌법적인 행위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좀 그거는 좀 약간 논의 중이긴 한데요. 예. 네, 꼭 그 대리인 체제 네. 내지는 그리고 취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탄핵 예. 발의하기 전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제도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제도적 건가요? 손질과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 후보자 신분 또는 뭐 대리인 신분으로 대리인 신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맞습니다. 네. 이분이 사실상 직무대행 전문 부위원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차관급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차관급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맞습니다. 네. 함께 또 이번에는 김홍일 위원장과 두 함께 번째잖아요. 두 번째 지금 네. 대리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혼자 남아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 김홍일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고 떠난 셈이긴 한데 그 계획만 있지 이걸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제 말 그대로 뭐 권한 대행이라던가 이게 대리인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각지대처럼 숨어서 또 다른 위법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대리인이라고 해서 네. 뻗어나갈 수 없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목적이 MBC 민영화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수를 위해서 어떤 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국정조사를 보고해서 바로 이제 국정조사는 보고한 네. 이후 이제 빨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 면면들을 보여줘야 될 듯하고요. 그래서 방송 사법에 대한 네. 그 통과도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비했던 법의 영역 안에 가둬서 이제 그 처벌의 근거 조항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시급하게 처리돼야 된다 생각해서 네. 저희가 좀 서둘렀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실상 지난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던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부분에 대해서 작심하고 비판을 한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25만 원씩 주냐? 그냥 한 100억씩 줘라. 대통령 발언인데요.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을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줍니까? 한 10억 원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건데, 자,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대변인님? 영일만 대왕고래의 꿈만 꾸지 않아도 네. 충분히 가능한 돈입니다. 13조 정도 네. 될 수 있는데 네. 그 우리 총선 전에 네.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민생 토론회 하시면서 그 짰던 예산이 한 1,000조 가까이 된다고 제가 네. 들었던 듯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께서 연금 모수 개혁도 받아들이겠다. 네. 뭐 1%가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민생 지원도 25만 원 탄력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주기 싫은 게 아니라 차등 지급하자라고 네. 분명히 얘기했던 여당과 대통령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받은 겁니다. 이재명 예. 대표가. 좋다. 예. 차등 지급이면 어떠냐. 예. 지금은 일단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네. 그리고 골목 시장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해서 경기가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시급한 수혈처럼 이 지원금이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그 다음에 말이 없다가 나온 말이 지금 그 말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저 그냥 순간순간에 일종의 회피성인 그런 대답들이고 저는 저 말이 차라리 아주 무게감이 있어서 네. 경제 정책에 관한 그래서 세수가 지금 펑크 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진짜 일종의 꼼꼼한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비판을 하는 거면 귀 기울여 죽겠어요. 근데 지금 뭐 100억이라도 줘라. 이거는 약간 트럼프식의 말장난에 불과하지 네. 정말 제대로 된 그 민생 회복 정책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 왜 대선 과정에서 그 계속 봐왔던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일종의 과장, 수사학 이런 걸 통해서 현안에 대한 섬세한 무지를 돌파하려고 하는 저는 대단히 좀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아도 될 만한 수사학적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정적이다라는 판단은 없으십니까? 감정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네. 불쾌감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협치하겠다고 정무장관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싸우겠다 이런 태도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감정이라는 말을 쉽게 쓰고 싶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네. 이 감정이라는 말이 상당히 인간이 영장류로서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걸 좀 이기고 지는 관계로 혹은 누가 먼저 발을 내미느냐 마치 그 스케이트 탈 때 날이 조금 먼저 네, 들어오면 네. 일찍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아까 이기고 연금도 지고의 그렇죠. 싸움. 연금과 이 민생개혁도 이재명 대표의 입장 이런 겁니다. 아니 그래 방법이 어쨌든 간에 돌파하는 방향으로 가자라면 내가 얘기해서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이라고 계속 바꾸는 모습은 저는 좀 미성숙한 태도로 좀 오히려 보여서 네. 뭐 감정적 불쾌감이라는 그런 아주 좀 성숙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어린아이 같은 감정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뭐 협상 파트너로 국민의힘 네. 국회의원들 네. 또 원내 지도부 자주 접촉하실 것 같은데요. 내심 좀 어떻다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주의 주장이 신념을 가지고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좀 대응하는 차원의 태도로 읽으십니까? 그 여당의 태도를 네. 말씀하시는 듯한데 물론 그 아직은 면면이 가깝게 얘기를 할 만한 기회가 많진 않았었는데 지금 그 상임위 배분의 과정에 있어서 협의 과정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이후에 여러 이제 뭐 운영에서 봤던 여당 의원들 그리고 본회의에서 본 여당 의원들 보자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 말한다라기보다는 어딘가에서 채점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어쩌면 강력한 여당에 대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그걸 통솔해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일종의 아직은 3년이 다 안 됐다라는 그런 시간적인 그래서 물리적인 힘이 주는 위압감에 그래서 따라가는 모습이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위압감은 줄지 않겠습니까? 네, 그 반비례 모래시계에서 떨어지듯이 예. 그 떨어지고 있는 힘과 리더십이 아닐까. 그 아래에 있는 여당 의원들 같아서 저는 언젠가는 여당 의원들의 진짜 본심은 좀 이따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곧 드러납니까? 모래시계 다 떨어지면 한번 뒤집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백령도에 갔다가
스리슬쩍 다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직을 걸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했던 데는 용산의 압박도 상당히 컸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임위 배분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최혜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워낙 여파가 커서 이거 들어가서 막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판단도 했던 것 같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원내 협상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확인이 됩니까? 뭐 이거는 누가 봐도 조금 표는 날 듯해요. 가령 그 방통위원장도 명확한 이 미션을 가지고 네. 왔던 것처럼 이번 여당 원내 대표도 네. 약간은 뚜렷한 목표가 있었죠. 이번에 그렇게 밖에서 버티다가 들어오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 중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실이 차라리 법사위에 들어갈 걸 그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그 협의점들이 네.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 의원총회를 굉장히 많이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봐요.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만 따라와라고 하기에 네. 원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쌓고 쌓아서 네. 이 다중의 그런 여당 집단 지성이라도 포장을 해야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거 제 짐작입니다만 그렇군요. 예. 네 그만큼 곤혹스러운 자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난 운영위 때 의원님께서 굉장히 활약하신 대목이 있는데 네. 그 02807070으로 네. 시작되는 번호의 정체와 관련된 네. 공방이었습니다. 챗GPT에게 물어봐도 지금 다 나오는데 맞아요. 이게 보안이 맞냐 이제 이렇게 따져 물으셨어요. 정진석 비서실장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 말을 하게 된 네. 이유가 바로 그 앞선 질문들에 대한 대답 중에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일체 안보 사항이다. 네. 일체라는 표현이 뭡니까? 네. 절대로 한 개도 뚫리면 그렇죠. 안 된다라는 뜻이고 예. 두 번째는 이거 북에서 보고 다 있는데 다 노출됩니다라는 네. 표현이죠. 북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극소수의 보수적인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단어인 거죠. 북한과 안보. 네. 이걸 통해서 그 번호를 숨기려 하시는데 그 뉴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조금 잘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요즘에 옛날처럼 누가 전화번호 뒤져서 전화번호 찾습니까? 네. 진짜 간단하게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버님 직접 해보셨어요? 16개가 뜨는 거예요. 사실 네. 거기에 수석들 전화까지 다 있었어요. 제가 예.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네네. 진짜 제가 안보가 걱정이 돼서 예. 다 있더라고요. 네. 그 정진석 수석 비서실장께서는 이게 뭐 대민 서비스만 열려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수습에 나서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했던 워딩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민원 서비스 조달 관련 뭐 이런 것들만 공개되어 있지 실제로 수석 비서관들이 쓰는 행정관들이 쓰는 번호는 아니었습니다. 공개되지 않는다. 네네네.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네, 더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번호를. 번호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뜨는데 제 말은 요지는 그거였어요. 네. 이렇게 챗 GPT한테만 물어봐도 예. 아니라는 그 얄팍한 거짓 증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를테면 대통령 기록물이다. 핸드백이. 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리고 공직자의 아내는 받아도 된다라는 권익위 해석까지. 이거 너무 좀 속된 말로 이건 비유적으로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답을 상식적인 답을 자꾸 네. 그걸 부정하고 은폐하려 하고 있으니 이제 그 부분에서는 아직 제가 조금 더 의원이기도 하지만 일반인으로서의 저 감각이 남아 있어서 네. 그 질문이 가능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0280077070은 누구 번호예요? 그러게요. 많은 확인이 안 분들이 됩니까? 혹시 천공천공 아니냐라는 말도 하시고 네. 그리고 조금 죄송한 거는 실제 많은 분들이 전화를 검색해서 예.
많이 하고 있대요, 대통령실이. 예, 계속 통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네. 뚫렸다는 거죠. 보안이 뚫렸다. 네네네. 북한이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네.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로 맞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그것도 국방장관하고 국방 관련된 협력 사안에 대해서 통화를 할 수 있었을지 그게 뭐 상호 모순되는 게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좀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 상당히 문제적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당시에 인권위 긴급구제 요청이 있었을 때 조사관들은 이거 긴급구제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근데 김용원 당시 군 인권 보호관이 이거 안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기각시키고 도망갔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차기 인권위원장 맞습니까? 참 보세요. 한 명의 해병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인권위원까지 연루가 됐어요. 세상에. 그 박정호 대령이 한 말 있잖아요. 한 사람의 경로가 지금 몇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거냐. 세상에 그 사건과 연루 안 된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라는 거죠. 네. 네. 전화를 이종섭 장관에게 받은 이후로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가지고 허위니 거짓이니라고 막 강변한다고 하시는데 네.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 태도가 바뀐 건 팩트입니다. 네. 네네. 의원님께서 김진표 의장 회고록 관련해가지고 저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날 봤는데요. 이도훈 수석한테 대통령이 그 구독하고 있는 매체 그 다음에 그 유튜브 뭐 이거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도훈 수석이 제가 대통령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참 웃었는데요. 혹시 자료 제출 왔습니까? 아직은 제가 안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네. 네, 확인해봐야 되고 중요한 건 네. 왜곡되고 조작됐다라고 말한 사고 구조잖아요. 실제로 왜곡되고 조작된 게 문제가 아니라 왜곡되고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말한 그 대통령의 의식 구조를 알려면 무슨 유튜브 보는지 알아야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도 하고 있지만 언론 아닙니까? 네. 여기서 잘못되면은 여러 가지 네. 상황들도 벌어지잖아요. 고발 많이 당합니다. 우리 그러니까요. 김준일 평론가 고발 많이 당했습니다. 저희. 네네네. 예. 그런데 언론과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잠깐 뉴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다 생각을 하는 게 구독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유튜브 구독해 주세요라고 네. 표현하지만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 사실 역추적도 가능하잖아요. 네. 구독했던 거는 우리가 우리의 의사결정 구조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는 국정 철학과 기조를 알기 위해서 왜 이렇게 답답한 불통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거 누가 무슨 내용을 보고 있는지는 저희도 좀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의원님 확인하시면 당당하면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 네, 저희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20분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1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비서관님께서 공들여 만들어 주신 저는 아직은 미약합니다. 5만에 500명 부족하거든요. 구독자가. 그래서 5만에 나머지 500명 오늘 장윤선 기자님에게 조금 기대서 한번 500명 채워볼까 합니다. 네. 강유정 TV 구독, 좋아요. 예, 국회의원 강유정 후원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종종 감사합니다.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